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그냥 가볍게, 저런 게 있구나, 저런 도구가 있구나 해서 뭐 다른 프로젝트에 가서, 이런 게 있대요. 이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주제는 매 학기 변화하는 식당 운영 정보를 아름답게 관리하기라는 제목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어떻게 아름답게 관리하냐.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라는 도구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어떤 화면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은 식당 정보 바텀 시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약간 얘기를 하자면 엄청 초창기 때 아주 옛날 시절 한 2013년도 11월에 제가 이 PR을 날린 것 같아요. 기터브 가서 언제 작업했는지 봤는데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초반에도 약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한 내용이라서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문제 상황은 이거예요. 매 학기 식당 운영 정보가 바뀐다는 사실이 문제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 상황이냐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송실대 생협이랑 기숙사 홈페이지 두 군데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표는 기숙사 식당이고 오른쪽이 생협에서 관리하는 모든 그런 식당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언제 바뀐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번 학기 업데이트가 됐나? 이렇게 가서 봐서 알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했고 지금은 유수님이 이렇게 이어받아서 해주시고 있는 작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 학기가 종료가 되고 학예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 식당에 보시면은 학예 방학 배식 시간이 바뀌었어요. 맨 위에 보시면은 중식이 1시 50분까지 밥을 받을 수 있는데 1시 반까지밖에 배식을 안 한대요. 약간 이런 정보들을 이 웹사이트를 보고 가지 않고 저희 앱만 보고 가시는 사용자들도 잘 확인해서 밥을 못 받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수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앱 화면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맨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를 다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일명 하드코딩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러면은 저 정보는 학기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 심지어 저렇게 운영 시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식당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푸드코트가 운영을 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운영을 안 해. 약간 이런 정보들이 바뀔 때마다 텍스트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올리고, 심사를 받고, 이렇게 평생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리님한테 코드 리뷰를 받고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리님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유리님이랑 이렇게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을 도출해서 이렇게 승인이 날 때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코드를 수정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은 버전 코드를 한 단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이 34면은 한 단계 올려가지고 35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드를 해서 빌드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빌드 파일을 가지고 플레이 콘솔에 가서 업데이트를 올리면 비로소 업데이트를 신청을 한 거죠. 이렇게 다 올리고 나면 구글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은 한 빠르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 느리면은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긴 과정을 두고 저는 뭔가 기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뭔가 비즈니스 로직이 바뀐 게 아닌데 겨우 저거 텍스트 하나 바뀌었다고 업데이트 올리기에는 리소스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사용자는 앱 업데이트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약간 앱을 들어갔을 때 강제 업데이트 팝업이 뜨지 않는 이상 저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휴대폰이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에만 의존을 하면서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라서 크리티컬한 버그가 수정된 것도 아니고 기능이 추가된 것도 아닌데 뭔가 저런 거에 대해서 강제 업데이트를 때려버리기에는 뭔가 사용자를 너무 괴롭힌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사용성을 해친다 이런 말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앱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 시간을 갱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서버 DB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서버도 다시 값을 바꿔서 빌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에 두 명의 리소스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값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확인한 PM과 그리고 PM의 요구를 반영해서 값을 고치고 새로 빌드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서버 개발자. 그리고 앞의 경우는 PM과 모바일 개발자. 이렇게 뭔가 불필요한 리소스가 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냥 빠르게 변경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바꿔서 배포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파이어베이스의 리모트 컨피그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냥 이 바뀐 사항을 알아차린 PM이 바로 그냥 콘솔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바꾸면 바로 그냥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형식의 값을 다룰 수 있냐면 숫자, 문자, 불리언, 제이슨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팀은 제이슨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제이슨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데이터 구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조화를 하고 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일단 추상화를 했어야 됐어요. 이 왼쪽에 있는 표가 웹사이트에 가서 제가 얻어온 정보들인데 보시면은 위에 세 가지 식당은 생협에서 관리를 하고 기숙사 식당은 기숙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맷이 약간 다른 걸 볼 수 있죠. 왼쪽 표에 보면 일단 기숙사 식당에 대한 위치가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리고 또 표기도 약간 달라요. 기숙사에서는 중식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식당에서는 점심이라고 한다든지 약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데이터를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추상화를 하면은 가운데 있는 표처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오늘 제가 조사한 여름방학 기준의 운영 시간인데 학생 식당이랑 스낵 코너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대시를 넣어놨고 그리고 기숙사 식당 위치도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사를 해서 저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대로 수정해서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UI에 언제 업데이트가 된 정보인지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신뢰성의 측면에서 언제 기준의 데이터예요? 알려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코드를 안 가져오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 일단은 저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어느 주기로 가져올 수 있냐? 실시간은 아니에요. 대신 대신 개발자가 설정한 시간 단위로 패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10분 간격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권장 시간은 1시간이고 디폴트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로 되고 있는데 되게 10분이면은 좀 작게 잡은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이유는 뭔가 그냥 휘리릭 약간 오늘 메뉴랑 리뷰랑 별점이랑 그냥 쓱 보고 그냥 바로 닫는 저희 앱의 특성상 체류 시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가 안 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파이어베이스가 갑자기 다운이 되면 어떡하죠?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디폴트 값도 저렇게 넣어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애초에 이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컨피그를 쓴 이유 자체가 좀 하드 코딩 하는 걸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식당을 분기 처리할 때 한글명으로 하지 않고 서버랑 같이 쓰는 공통의 인원값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대문자로 된 도담으로 분기 처리를 하고 그 밑에도 영어 대문자로 된 학식으로 분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주님이 아까 회의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띄어쓰기를 저 백슬래시 n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제이슨 넣어놔서 파싱해서 보여준 UI에서 좀 깨진다 하면은 저기 가서 백슬래시 n을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윤서님께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오른쪽에 검은 화면 보시면은 저게 실제 안드에서 구현된 코드예요. 이 제이슨이 통짜 스트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파싱해주는 코드를 삽입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뭐 enum, name, location, time 이 키값의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코드가 정상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값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바로 바꾸지 마시고 저 리모트 컨피그 자체를 그냥 한 개 더 추가로 놓고 약간 마이그레이션 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키값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6개밖에 없지만 뭐 추가 정보로 키를 한 개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바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추가 리모트 컨피그를 만들고 나서 옮기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바꾸러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계속했던 건 요 값입니다. 카페테리아 인포메이션이고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바꿔야 되는 값이 학생 식당이 방학 때 운영을 안 하고 스낵 코너도 방학 때 운영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타임을 대쉬로 바꿔주고 푸드코트도 휴무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줄게요. 하고 스낵 코너의 비고란에 방학 기간 휴무 학생 식당도 방학 기간 휴무 이렇게 하고 아까 기숙사가 운영 시간이 바뀌었던 것 같아서 이게 50분이 30분으로 바뀌었고 30분이 20분으로 바뀌었네요. 50분이 30분, 30분이 20분. 하고 이것도 방학기 조식은 운영하지 않고 방학 기간 주말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조식 기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고 한 칸 띄고 방학 기간 주말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고 참고로 이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은 네. 이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은 저희 그 S3에 어, 스웨거를 통해서 S3에 올리고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진은 저희가 찍고 나서 약간 사람 얼굴이 나온 경우에는 블러 처리를 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블러 처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담은 변경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변경 사항 게시를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웹사이트 찾아보면서 방학 기간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PM 인수인계 문서에 추가해 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거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그 식당 정보 바텀시트뿐만 아니라 강제 업데이트 구현에도 리모트 컨피그를 썼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현을 했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코드를 입력하는 키 값이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설치된 버전이 이거보다 낮으면 강제 업데이트 팝업을 띄우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점검 메시지도 이 값이 true면 이 팝업을 띄우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생각이 든 거는 이걸로 A/B 테스트도 한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군집별로 문구를 다르게 해서 어떤 문구일 때 사람들이 좀 더 반응을 잘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UI일 때 어떤 아이콘일 때 사용자들이 좀 더 잘 누르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모바일 앱이 업데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업데이트가 그냥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구글, 애플의 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웹이랑 서버에 비해서 저는 좀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긴급 대응이 불가능한 점을 조금 극복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비개발 직군이 개발 직군한테 의지하지 않고 뭔가 코드 작업 없이 이것저것 이렇게 뚝딱뚝딱 해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그 네. 10분에 한 번씩 캐칭 한다는 거는 어떤 정보였죠? 아, 모든 리모트 컨피그 정보에 대해서 10분 간격으로 패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식당 정보도 포함인 거죠? 아, 그 아니면 식당 정보뿐만 아니라 뭐 네. 리모트 컨피그에 있는 모든 정보가 10분 단위로 아, 그러면 그거를 사실 메뉴 정보는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게 좋은데 식당 정보는 급하게 바뀔 일이 없어서 10분마다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업데이트 나눌 주기를. 순 없어요. 그냥 파이어베이스에서 주는 정보 자체를 그냥 1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10분이 근데 사실 좀 잦은 시간이잖아요. 모바일 앱에서. 성능 문제는 크게 없죠. 일단 그 파이어베이스 이거 말고 약간 애널리틱스 이런 데 봤을 때 사용자 한 명이 저희 앱을 켜서 10분 동안 앱을 이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개발자가 아닌 이상. 그쵸. 그래서 사용자가 한 번에 뭐라 하지? 사용자가 앱을 이렇게 쓰는 그 한 과정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할 때 10분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음, 우리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10분 내로 끄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없으면은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